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두 번째 반복 주기의 세 번째 강의로 제가 지난 시간에 회원 가입을 했잖아요. 이제 회원 가입을 했으니까 이렇게 가입한 사용자들이 여러 명이 되는 거죠. 서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현재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들의 목록 기능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은 저희가 이렇게 list.html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가입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단순히 출력만 하고 어딘가에 저장을 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런데 사용자의 목록을 보여주려면 서버에서 회원가입한 사용자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지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가입을 했을 때 이 회원가입한 사용자를 저장할 수 있는 자바의 콜렉션을, 리스트 콜렉션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바 문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유저 컨트롤러에 여러 명의 사용자를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콜렉션을 하나를 만든 다음에 사용자들이 회원 가입을 하면 여기에 유저스에 해당하는 유저를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사용자의 목록을 어떻게 볼 거냐, URL을 하나를 지정을 하죠. 브라우저 상에서 크로스 8080에 슬래시 리스트라는 URL로 요청이 가면 이 리스트 요청에 대해서 응답 HTML로 현재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가입을 한 사용자의 목록을 출력하는 그걸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건 사용자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get 매핑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get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클래스의 메서드별로 여러 개의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능마다 컨트롤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메서드별로 이렇게 여러 개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리스트, 그리고 여기에는 리스트. 자, 일단 이 리스트라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려면, 자, 볼까요? 아직 에러 나죠? 자, 에러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list.html이 스태틱에 있어서 그래요. 스태틱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템플릿으로 뭔가 동적인 HTML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컨트롤을 통해서 사용자의 목록을 출력하도록 리스트를 구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태틱 디렉토리에 쓰면 안 되고 템플릿 디렉토리로 와야지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HTML은 제가 이미 HTML에 이렇게 하드코딩 해놓은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회원 가입을 했을 때 그때마다 회원 가입 사용자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HTML 자체가 보여지는 거죠. 이게 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적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게 이제 머스태시라는 템플릿 엔진에서 해당 문법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먼저 현재 그 사용자들의 목록 데이터를 리스트.html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뭘 사용했습니까?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런 식으로 받고 이 모델에다가 add 뭘 하느냐? 뭘 합니까? 사용자의 목록을 전달해 줘야죠. 그러면 users 이렇게, 그리고 얘는 사용자의 목록은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전달된 데이터를 이 list.html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포문을 돌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머스터시로 가서 포문을 어떻게 돌리는지, 지난 시간 강의 그대로 남아있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중괄호 열고 샵 하고 마지막 부분에 포문을 닫는 것처럼 슬래시를 통해서 닫아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이 안에 이게 유저스가 되겠죠. 요게 유저스 안에 네임, 뭐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약에 그걸 참고해서 한다면 샵 유저스, 그리고 포문을 돌기 때문에 여기가 슬래시 유저스, 이렇게 동작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이 필요가 없죠. 네, 이제 여기에 저희가 여기다 전달되는 이 사용자의 목록, 이 사용자의 목록만큼, 숫자만큼 이 부분이 포문이 돌면서 여기 있는 HTML이 동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값이 유저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이메일 이 부분을 출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유저 아이디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유저에 있는 유저 아이디, 얘는 뭡니까? 네임, 그리고 얘는 이메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자, 완료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가보면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얘가 서버가 시작할 때 아무리 서버가 재시작하지만 뭔가 변경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수동으로 서버를, 지금 서버가 devTools라는 놈을 설치를 하면 뭔가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재시작 해주는데, 가끔씩 이렇게 모든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반영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수정했는데도 왜 이렇게 뭔가 수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 되지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의 재시작을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devTools라는 게 상당히 편하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가끔씩 100% 완벽하게 최신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서 저희가 프로그래밍 하다가 혼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당황하지 말고 그냥 수동으로 재시작 해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저희가 왜 여기 보면 하나도 뭔가 반영이 된 게 없잖아요. 자, 왜 그럴까요? 저희가 회원가입한 데이터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프레시만 하면 회원가입이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제가 회원가입 할 때 입력했던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고침만 해보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서버에 날라갔고, 이 데이터는 여기에 이 유저스에 저장이 된 다음에 이 list.html로 전달이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리프레시를 해보면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로 정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잘 되는지, 맨날 이것만 하니까 슬립을 해볼까요? 누가 슬립 커뮤니티를 슬리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슬리퍼면 어떻고 뭐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서브밋을 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전달이 됐겠죠. 여기 보면 그러면 현재 사용자가 2명이 추가된 거죠. 그러면 이때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 2명의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입력된 정보에 따라서 이 목록들을 동적으로 HTML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여기에서 뭔가 회원가입을 하고 다시 여기 가서 새로 고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좀 짜증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의 저희가 뭐 어디 가서 글을 쓰거나 했을 때 글을 쓴 다음에 입력을 하면 바로 내가 쓴 글이 정상적으로 잘 입력됐는지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로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완료가 됐으면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됐으면 지금처럼 index.html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화면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개를 연결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회원가입을 하는 이 부분과 사용자의 목록을 출력하는 이 부분을 서로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즉, 얘가 회원가입이 끝낸 다음에 index.html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슬래시 리스트라는 URL로 이동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저기 보면 이렇게 이동할 때 여기는 이쪽 물리적인 index.html 리스트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문자열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하면 얘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list.html을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list.html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URL에 해당하는 슬래시 리스트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리다이렉트라는 놈을 이용을 해서 리다이렉트 콜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슬래시 리스트 이걸 입력을 해주면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슬래시 리스트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서버가 자동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한 명의 회원이 새롭게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뭔가 산지기 매번 테스트 하는 것도 수동 테스트도 귀찮네요. 그죠? 자,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면 URL이 create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index.html이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리다이렉트 콜론 슬래시 리스트로 했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밋을 하면 보셨죠? 슬래시 리스트로 바뀐 거. 그런 다음에 다시 회원가입으로 가서 자, 일반적인 사용자의 흐름을 보면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유저, 테스트 gmail.com 이런 식으로 또 하면 사용자 목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서로 각각의 페이지를 기능을 따로 개발한 다음에 서로 간에 연결을 해줌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뭐 추가적인 작업 없이 자동으로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리다이렉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사용자 목록이 출력되는 부분이 지금 list.html로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URL은 계속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HTML이 아니라 저희가 이 컨트롤러를 먼저 요청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뭔가 이 기능을 보면서 여러분들 의심이 가야 되는데
자, 분명히 제가 이전에 테스트할 때 사용자 데이터가 두 개가 있었어요. 잡아지기도 있고 잡아지기와 슬립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3명의 사용자를 더 추가했는데 보시면 이전에 있던 잡아지기랑 그 데이터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서버를 재시작 해볼게요. 서버를 재시작을 이렇게 해보면 그리고 플래시하면 데이터가 다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 상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회원가입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놨잖아요. 이 데이터들은 서버가 재시작하는 순간 다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프로그래밍 하는데. 그러면 뭔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매번 날아간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1시간 동안 열심히 글을 썼는데 저장이 처음에 잘 됐어. 근데 어느 순간에 서버를 재시작해야 돼서 재시작했더니 내가 정말 공들여 쓴 데이터 날아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그 해당하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사라지지 않으면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는 어떤 형태로 있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성을 한 다음에 파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파일로 저장을 하면 그 데이터들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 이유는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만들면 이 파일은 이 하드웨어 상으로 하드디스크라는 저장소에 저장이 되는데 이 데이터는 전기가 사라지거나 해도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드디스크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프로그래밍 했던 이런 형식으로 관리를 하면 이 데이터들은 램 메모리라는 곳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램 메모리는 전기가 꺼지거나 지금처럼 뭐 서버를 재시작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면 그 메모리 데이터가 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이유는 뭐 나중에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램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상당히 작아요. 대신 속도는 무지 빠릅니다. 근데 램 메모리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들을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는 약간 다른 특성이죠. 얘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는 저장이 되지만 그리고 좀 용량에 비해서 좀 싸죠. 근데 속도가 느리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분리를 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 이 데이터들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지 않고 램 메모리에 저장을 했다가 상당히 빠르게 연산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끝낸 다음에 그 프로그래밍을 끝낸 데이터들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에 매번 저장을 할 때 저장하는 부분을 매번 프로그래밍을 수동으로 하면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상당히 편하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아니면 수정하고 그다음에 조회하고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음 반복 주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과정으로 마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도 그 사이클,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한 다음에 사용자의 목록을 조회하는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다면 기본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에 기본적인 MVC 구조를 익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능을 익힌 거죠. 네,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 낯설고 힘들지만
여기까지만 한번 반복 작업을 계속하면서 아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다니는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이 다 로컬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브라우저에서 날린 데이터가 내 로컬에서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원격 서버에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배포를 해서 실제 인터넷상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확인하시면 좀 더 이제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겠죠. 정말 서버의 역할과 클라이언트 역할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